다음에 블록선도의 전달함수를 구하여라. 이 블록선도에서 처음에 루프를 먼저 보겠습니다. 루프를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 루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1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2죠. 거기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루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 4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루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 6 되겠네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시그마 L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루프들의 합이죠.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시그마 L2를 보시게 되면 시그마 L2는 서로 만나지 않는 두 개의 루프의 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 만나고요. 얘랑 얘도 만나고 얘랑 얘랑 만나요. 그러니까 L2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L3도 없겠죠. L3 이퀄 얘도 0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에 시그마 G의 1 마이너스 루프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G라고 하는 것은 순방향 전달함수로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경로예요. 보시면 이렇게 가는 경로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1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니까 얘는 4예요. 그렇죠? 4에 보시면 이 루프들은 다 맞나요? 1 마이너스 루프에서 이 루프는 이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예요.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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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다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0 되고요. 자,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그러니까 6 돼요. 1 마이너스 만나지 않는 루프 없어요. 얘 만나요. 그쵸? 다. 그러니까 0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랑 뭐 하라는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10 되겠죠. 10. 자, 그러면 폐 루프 전달함수 ms 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시그마 L1 플러스 시그마 L2 플러스 시그마 L3의 L 마이너스죠. 시그마 G의 1 마이너스 루프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L2, L3는 0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2에 10 되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13분의 10이 나옵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은 제어 시스템에서 오메가가 0.1일 때 이득과 위상각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G, S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얘랑 얘를 곱하면 0.001이죠. 그죠? 그러니까 10에 뭐 마이너스 3승에 S니까 S제곱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면 0.1, 뭐 10에 마이너스 1승 S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G 얘를 J 오메가로 바꿔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S에다가 J 오메가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J의 제곱, 그렇죠? 오메가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되고요. 플러스 J 오메가의 10의 마이너스 1승 됩니다. 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 이 오메가에다가 뭘 넣으라는 얘기예요? 0.1을 넣어라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0.1을 넣어라. 그렇죠? 오메가가 0.1일 때 우리가 이득과 위상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자, 보면 J의 제곱은 마이너스고요. 오메가의 제곱 0.1에 제곱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5승 되고요. 얘는
플러스 j의 10의 마이너스 2승 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실수부고요. 얘는 허수부예요. 그럼 얘네들의 절대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값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 예를 들어 1 플러스 j 100이다 라고 한다면 얘의 절대값 어떻게 구해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00의 제곱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거의 만이란 말이에요. 얘는 1이고 그러니까 얘를 뭐 할 수 있어요? 무시할 수 있다고요. 얘는 그냥 거의 그냥 100이다 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를 뭐 할 수 있다고요? 네, 무시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네, 이 값에 비해서 미미하게 작기 때문에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자 j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j다라고 쓸 수 있고요.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100이다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자 이득 g라고 하는 것은 20 로그 g의 j 오메가의 절대값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얘 절대값의 크기는 100이잖아요. 100. 그렇죠? 100은 10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얘 계산해 보시면 20에다가 2를 곱한 40 db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위삼각은 여기가 마이너스 j잖아요. 그죠? 세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j가 의미하는 것은 90도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논리식과 등가인 것은 자 다음 논리식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y는 얘와 얘를 곱하면 a 바 되고요. 플러스 얘와 얘를 곱하면 ab 되고요. 플러스 얘와 얘를 곱하면 a바 b 되고요. 얘와 얘를 곱하면 b가 됩니다. 똑같은 거 두 개를 곱하면 그냥 얘는 b라고 쓸 수 있고요. a 곱하기 a 바는 0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b에 대해서 묶어볼게요. b에 대해서 묶으면 얘는 a 플러스 얘는 a 바 플러스 얘는 이거 그냥 b니까 1의 b가 되겠죠. 자, 논리식에서 어떠한 논리식도 1 더하기 뭐는 무조건 1이죠. 얘는 1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y는 b라고 쓸 수 있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게르프 전달함수에 대한 근궤적 실수축에서 이탈하게 되는 분리점은 약 얼마인가? 자, 해당 식은 게르프 전달함수입니다. 그럼 페르프 전달함수는 요 k만 복사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페르프 전달함수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게 특성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특성 방정식 fs는 여기 있는 거 보면 s에 s 플러스 3, s 플러스 8 플러스 k만 이렇게 내려오면 된다고 했죠. k 이퀄 0 이것이 특성 방정식이다.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s의 세제곱 플러스 더하면 11s제곱 플러스 곱하면 24 s 플러스 k가 되겠죠. 이퀄 0. 그럼 여기에서 얘를 k에 관해서 정리하면 k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k는 나머지 다 넘어가면 돼요. 마이너스 s의 세제곱 마이너스 11s의 제곱 마이너스 24s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 k를 s에 대해서 미분해 보겠습니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3 s의 제곱 마이너스 22 s 마이너스 24 이퀄 0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요 식을 만족하는 s 값이 바로 분지점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자, 이 식에서 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3s의 제곱 플러스 22s 플러스 24
equal 0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근의 공식 S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식이 있죠. 그럼 여기에 얘가 여기 a고 얘가 b고 얘가 c일 때 이 값들을 여기에 대입을 해 주시면 S 값이 어떻게 되느냐? S는 마이너스 6이라는 값과 마이너스 1.33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중에 분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 게르프 전달함수의 극점과 0점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먼저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이 있네요. 여기에 0, 여기에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8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극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근궤적이 존재하는 실수축의 근궤적이 존재하는 구간을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자, 어떠한 점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에 극점과 0점의 개수가 홀수이면 근궤적이 존재하고요. 짝수이면 존재하지 않아요. 요 구간 볼게요. 여기. 요 구간에서 오른쪽을 볼게요. 그럼 극점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죠. 그럼 여기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궤적이 뭐 한다고요? 존재한다고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에서 오른쪽을 보면 극점이 몇 개 있어요? 한 개, 두 개. 짝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근궤적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를 볼게요. 하나, 둘, 세 개 오른쪽을 봤을 때 홀수죠. 오늘 존재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리점 마이너스 1.33은 여기 어딘가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33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어디쯤인가 되겠죠? 마이너스 6. 그럼 여기는 근궤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점, 분지점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얘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가 실수축으로부터 허수축으로 이렇게 나가는 분지점이다라는 얘기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함수에 대한 역변환을 구하여라. 자, 다음 식에서 양변을 똑같이 g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g분의 fg가 될 것이고요. 식을 적어보면 g-1에 g-2의 -at 분의 1-2의 -at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부분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g-1의 a 플러스 g-2의 at분의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상수값 a와 b를 구해보면 a는 반대쪽 거 g-2의 at가 되고요. 분자는 위에 거 1-2의 at가 됩니다. 자, 이때 여기에 a 밑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g값 g에다가 1 넣으면 0 되겠죠. 여기다 1 넣어라 이거죠. g에다가 1을 넣어라. 이렇게. 그럼 분자와 분모가 같네요. a는 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b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b는 마찬가지로 반대쪽 거 g-1 이고 분자 1-2의 at가 되고요. 자, 이때 g에는 분모가 0이 되는 g에다 뭐 넣으면 돼요? 2의 at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g 대신에 2의 at를 넣으면 된다 이거죠. 그럼 b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여기에서 양변에 똑같이 g를 한번 곱해볼게요. g
여기도 똑같이 G. 그렇죠? 되죠? 여기 G 곱하면 여기 G가 되고요. 여기 G 곱하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시간의 함수 ft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뭐예요? ut죠. 그죠? ut. 마이너스 얘는 e 마이너스 at가 돼요. 자, 근데 우리 ut를 그냥 1이다라고 볼 수 있죠. 1. 그래서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가 되더라.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본 제어 요소인 비례 요소의 전달함수는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1번은 비례 요소, 2번은 미분 요소, 3번은 적분 요소, 4번은 1차 지연 요소가 되겠죠. 문제에서 비례 요소를 묻고 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시스템의 상태 천이 행렬은 이 상태 천이 행렬 파이 t라고 하는 것은 si-a라고 하는 행렬의 역 행렬을 0 라플라스 변환하면 됩니다. 0 라플라스 변환.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다 구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간단한 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si-a다라고 하는 행렬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s i라고 하는 행렬은 1, 0, 0, 1 되고요. 마이너스 a다라고 하는 행렬이 이거죠. 0,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얘가 si-a다라고 하는 행렬이 되죠. 그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s에서 0 빼면 s고요. 0에서 1 빼면 마이너스 1이고요. 0에서 마이너스 3 빼면 3 되고 s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s 플러스 4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si-a라고 하는 행렬의 역행렬이에요. 그렇죠? 적어볼까요? si-a라고 하는 행렬의 무슨 행렬? 역행렬이다 이거예요. 계산해보면 자, 얘랑 얘를 곱한 거 s에 s 플러스 4 빼기 얘랑 얘랑 곱한 거 플러스 3분의 1 되고요. 여기에서 얘랑 얘랑은 자리를 바꿔줍니다. s 플러스 4 여기는 s고요. 얘랑 얘랑은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돼요. 1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에서 특성 방정식이 나오죠. 이거예요. 이거. s의 제곱 플러스 4 s 플러스 3 될 것이고요. 얘는 s 플러스 1 s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3분의 1이 된다고요. 이것이 자, 얘를 이렇게 적어볼게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3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곱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자 s 플러스 1 s 플러스 3 분의 1 이러한 식의 0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어떠한 a에 2a 마이너스 t 플러스 어떤 b라고 하는 거 2a 마이너스 3t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에서 보기에서 보시면 자, 무조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t가 돼야 돼요. 자, 보기에서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3t 맞아요. 그죠? 자, 얘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t예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t. 그러니까 3번, 4번은 우선은 아니란 얘기예요. 답이. 맞죠? 답이 아니란 얘기예요. 굳이 다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 얘와 얘를 한번 볼게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면 크기가 마이너스 3배라는 거예요. 얘는 얘에 대해서 마이너스 3배라는 거죠. 상수값이니까. 그럼 얘를
어쨌든 1번, 2번 중에 답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 보면 여기는 1.5예요. 여기 보면 0.5예요. 맞죠? 요거 앞에 거만 보시면 돼요. 3분의 1배라고요. 그렇죠? 얘 볼게요. 0.5예요. 마이너스 3배에서 마이너스 1.5배가 됐다. 1.5가 됐다. 그럼 답이 2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거를 다 역 라플라스 변환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만 보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 이 특성 방정식을 찾는 거는 더 쉬워요. 요거 보시면 돼요. 요것만 보면 돼요. 이렇게. 요거. 이렇게. 1, 4, 3. 1, 4, 3. S의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S 플러스 1, S 플러스 3 되겠죠? 그럼 얘는 2A 마이너스 T, 2A 마이너스 3T가 된다고요. 그래서 3번, 4번이 아니다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고 이 행렬에서 얘가 마이너스 3배다라는 것을 보고 2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어 시스템의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될 때 이 시스템의 고유 주파수와 감쇄율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2차 제역에는 S의 2차 항이기 때문에 그럼 2차 제역의 기본 폼은 S의 제곱 플러스 2 지타 오메가 n S 플러스 오메가 n 제곱입니다. 그럼 얘를 다 4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 S의 제곱 플러스 요거 4로 나누면 4분의 1 S 플러스 4로 나누면 4분의 1이죠. 그렇죠? 맞죠? 근데 이 4분의 1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1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로부터 우리가 오메가 n이다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오메가 n이. 오메가 n 제곱 2분의 1 제곱 이렇게. 그럼 여기에 2 지타 오메가 n 이 4분의 1이에요. 적어볼게요. 2 지타 오메가 n 이퀄 얘가 4분의 1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오메가 n을 얼마로 계산했어요? 2분의 1로 계산했다고. 그쵸?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약분. 그럼 지타라고 하는 것은 4분의 1이다 라는 것이 나오겠네요. 4분의 1은 0.25이고 2분의 1은 0.5가 되겠죠. 그래서 고유 주파수는 0.5, 감쇄율은 0.25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신호 흐름 선도를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초기값은 0이다. 이 신호 흐름 선도에서 먼저 페르프 전달함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루프를 먼저 보시면 루프는 이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너스 S분의 3 되고요. 또 하나 이러한 것이 하나 있네요. S분의 1, S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S의 제곱분의 2가 됩니다. 그럼 시그마 L1이다 라고 하는 것은 루프의 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S분의 3 플러스 S의 제곱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시그마 L2 서로 만나지 않는 두 개의 루프의 곱 없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시그마 L3도 없습니다. 시그마 G의 1 루프를 보게 되면 이 G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순방향 이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얘랑 4개를 곱하면 S의 제곱분의 1 되고 1 마이너스 이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 만나죠? 그러니까 즉 이 순방향 경로와 만나지 않는 루프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0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페르프 전달함수 MS다 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시그마 L1
플러스 시그마 L2 마이너스 시그마 L3분의 시그마 G의 1 마이너스 루프가 됩니다. 그럼 그대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L2 없고요. L3 없습니다. 보시면 자 MS는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의 시그마 L1 요거죠. 그럼 1 플러스 S분의 3 플러스 S의 제곱분의 2가 될 것이고 위에는 S의 제곱분의 1 됩니다. 그럼 위아래를 똑같이 제가 S의 제곱으로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되나요?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다. 근데 얘가 뭐예요? 페르프 전달함수죠. 입력 RS분의 출력 CS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이 식에서 크로스로 곱하면 같아요. 그럼 얘랑 곱하면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의 CS 이퀄 얘랑 곱하면 RS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역으로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의 제곱은 두 번 미분하란 얘기죠. D, T 제곱, D 제곱, CT 플러스 3의 S 한 번 미분하란 얘기죠. DT, D, CT 플러스 2의 CT 이퀄 RS는 RT가 되겠죠. 이러한 미분 방정식이 나오더라.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이 특성 방정식에서 S평면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근은 몇 개인가? 이 S평면 오른쪽의 근의 개수는 루스 판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루스 판별표를 그려보면 자 여기에 S의 4차항이 되겠죠. S의 4, S의 3, S의 2, S의 1, S의 0 되고요. 개수를 적어보면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가 됩니다.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가 되고 여기는 0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0이 여기 있으면 그 위에 것이 바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2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당연히 얘가 0, 0이기 때문에 이 부분 0 될 것이고요. 얘가 0, 0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0 됩니다. 그럼 얘가 0이면 그 위에 있는 것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될 곳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럼 여기 A라고 하는 것은 요것분의 그렇죠? 1분의 요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3 빼기 요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A에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렇죠? 자, B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B는 마이너스 2분의 요렇게 곱한 거 2 그렇죠? 빼기 요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2 얘가 0 됩니다. 이 부분은 뭐가 돼요? 0 된다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보조방정식 0이 나왔을 때는 보조방정식을 이용합니다. 여기죠. 그 위에 거. 자, 여기에 보시면 S의 2차죠. 그럼 여기 S의 2차란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 S의 제곱. 다음은 2를 뺀 거. 플러스 2입니다. 이것을 ds, s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됩니다.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2의 s의 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4s 되고요.
2를 미분하게 되면 0 되잖아요. 플러스 0 돼요. 그럼 여기 S의 1차죠. 그죠? 여기 보면 뭐예요? S의 1차라고요. 마이너스 4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루스판별표의 제1열을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부호는 변했어요. 이 제역에는 불안정이 될 것이고, 자, 부호가 여기에서 한 번 변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변했죠. 몇 번 변했어요? 부호가 2번 변화했기 때문에 이 S평면상의 우반구에 존재하는 근의 개수는 2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회로에서 유곰에 흐르는 전류는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서 회로를 약간 변형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걸 먼저 볼게요. 이렇게. 얘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대로 이 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보시면 8, 4, 12, 7, 6 그대로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보시면 8 암페어. 그 다음에 4옴. 그 다음에 12옴. 그 다음에 7암페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6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요 부분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즉, 이 회로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더라. 자, 보겠습니다. 먼저 전류원을 보죠. 전류원이 똑같이 위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7, 8, 15A. 맞죠? 얘네들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그대로 6, 4, 12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6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이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먼저 요거의 합성 조항을 한번 볼게요. 병렬이네요. 그럼 더한 것분에 4 더하기 16 곱하기 4 곱하기 16 하면 얘가 3옴 이렇게 돼요. 맞죠? 얘가 뭐가 된다고요? 3옴 3옴 된다고요. 자, 저항의 비가 2대 1이죠. 그럼 전류의 비는 반대로 1대 2의 비율로 흐를 거예요. 1대 2의 비율로 전류가 흐른다고요. 저항의 비가 6대 3, 2대 1이기 때문에 전류비는 반대로 1대 2가 돼요. 그럼 15A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5 더하기 10이다 라고 쓸 수 있잖아요. 맞죠? 10은 5의 2배죠. 그러니까 1대 2가 되죠. 그럼 여기에는 5A가 흐르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10A가 흐르는 거죠. 문제에서 6옴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답이 5A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RL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가 0.03, 저항이 14.75일 때 이 회로의 인덕턴스는 몇 미리헨리인가? RL 직렬 회로에서 시정수 타우다라고 하는 것은 R분의 L초가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 L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L은 시정수 타우 곱하기 저항 R 되기 때문에 0.03 곱하기 14.7 하게 되면 44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441 미리헨리가 되겠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상의 순서가 ABC인 불평형 3상 교류회로에서 각 상의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역상분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역상분을 묻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영상, 정상, 역상분에 대한 공식을 보면 I0, I1, I2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3분의 1에 여기 행렬이 있을 것이고요. IA, IB, IC가 됩니다. 순서대로 여기는 1, 1, 1, 여기도 1, 1 될 것이고요. 여기서 정상분은 A가 됩니다. A. 그리고 나머지는 A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반대로 역상분은 여기가 A의 제곱이고 여기가 A가 됩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역상분 I2다 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에 IA 더하기 A의 제곱 IB 더하기 AIC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3분의 1에 IA는 7.28의 각도 15.95 더하기 자 여기서 A의 제곱은 크기가 1이고 각도가 240도인 거죠. 1의 각도 240도 곱하기 IB라고 하는 값이 12.81의 각도 마이너스 128.66도 더하기 자 A다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인 거죠. 곱하기 IC라고 하는 것은 7.21의 각도 123.69가 됩니다. 그렇죠? 이것을 계산기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2.51의 각도 96.55도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T형 4단자 회로의 임피던스 파라미터 G22는 얼마인가? T형 회로에서 임피던스 파라미터를 보게 되면 G11, G12, G21, G22가 되겠죠. 자, 그대로 하나씩 보게 되면 G1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G11이에요. 요거 G11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G1 플러스 G3 그렇죠? 자, 그 다음에 G22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G22입니다. G2 플러스 G3 자, 다음에 G12와 G21은 같아요. 뭘로? 이걸로 같아요. 그래서 얘는 G3, 얘도 G3가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G22의 값을 묻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부하의 선간전압이 VA = 100에 30도인 평형삼상 전압을 가했을 때 선전류 IA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회로를 보시게 되면 저항은 Y결선이 되어 있고요. C는 델타 결선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Y결선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며 위상이 30도 앞서고 선전류와 상전류는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 전압과 상전압은 같으며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이고 위상이 30도가 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IA다라고 하는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즉 아래에 흐르는 전류와 이 C에 흐르는 선전류의 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하나씩 우리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간 전압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00의 각도 30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항 R에 걸리는 전압은 크기는 루트 3분의 1배가 되어야 되겠죠. 루트 3분의 100 되고요. 위상은 30도보다 느려야 되기 때문에 0도가 됩니다. 그렇죠? 상전압은 선간전압에 비해서 루트 3분의 1배이고 위상은 30도가 느려야 되겠죠. 그럼 이로부터 IR은 R분의 전압이에요. 따라서 루트 3 R분의 100의 위상이 0도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부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C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C라고 적어볼까요? IC는 J 오메가 C V죠. 전압보다 90도 앞서고 크기는 오메가 C V란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적어보면 J 오메가 C 전압이 이 선간 전압이 걸리잖아요. 요거 100의 각도 30도. 그래서 100의 각도 30도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 흐르는 거예요. 선전류를 알고 싶다고요. 선전류 IL인데 C에 의한 IL은 크기는 루트 3배이고, 그쵸? 루트 3배이고, 위상은 30도가 느려요. 그쵸? 그럼 얘는, 자, 먼저 J에 100 루트 3 오메가 C의 각도가 0도가 되겠죠. 크기는 요거의 루트 3배니까 100 루트 3 오메가 C, J는 그대로 내려오고 요거보다 위상이 30도 느리니까 0도가 돼요.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얘와 얘를 더한 값이죠, 요거. IA는 얘와 얘를 더한 값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요 100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루트 3분의 30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루트 3분의 300. 자, IA는 IR 플러스 IL C에 의해서. 자, 똑같이 루트 3분의 100으로 묶어볼게요. 루트 3분의 100으로 묶으면 그래서 루트 3분의 100을 빼면 R분의 1이네요. R분의 1. 그쵸? 자, 루트 3분의 100을 빼면 이건 3 남네. 그죠? J 3 오메가 C 이렇게 남겠다. 그쵸? 뭐가? IA라고 하는 전류가. 문제의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분보정수에 표현된 선로의 단위 길이당 저항이 0.5, 인덕턴스가 1 마이크로헬리, 캐피턴스가 6 마이크로페럿일 때 일그러짐이 없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단위 길이당 컨덕턴스는 얼마인가? 무외형 조건. 무외형 조건에서 성립되는 식은 R, C는 L, G라고 하는 식이 성립이 됩니다. 문제에서 알고 싶은 것은 G 값이 되겠죠. G는 L분의 R, C가 되고요. 그대로 대입을 해보자면 L은 1 마이크로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되고요. R은 0.5 곱하기 C는 6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얘네들을 소거하게 되면 3모 per 킬로미터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의 답을 찾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A의 Y 결선 회로를 그림 B의 델타 결선 회로로 등가 변환했을 때 RAB, RBC, RCA는 각각 얼마인가? 단 RABC의 값이 2, 3, 4, 5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얘가 2, 여기는
3, 여기가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RAB, RBC, RCA가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얘네들을 한 번씩 곱해서 더한 값을 보겠습니다. RA, RB 더하기 RB, RC 더하기 RC, RA 라는 값을 제가 편의상 A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한 번씩 곱해서 더한 값이에요. 그럼 얘랑 곱하면 6 플러스 얘랑 곱하면 12 플러스 얘랑 곱하면 8 돼요. 그렇죠? 그럼 얘를 계산해 보시면 26 나와요. 26 A라고 하는 값이. 자, 그러면 얘는 RAB죠. AB 가 해당되지 않는 건 RC예요. RC분의 요 A 값입니다. 그럼 얘는 자 BC죠. 그러니까 BC는 해당 안 되는 거 RA분의 A 값 됩니다. 자, 요 CA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죠. 해당 안 되는 거 RB분의 A 값입니다. 그럼 그대로 하나씩 대입을 해보자면 4분의 A는 26이죠. 얘는 2분의 13 되고요. 얘는 RA 2분의 26 돼요. 13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요건가요? RB 3분의 26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순서가 어떻게 되세요? AB, BC, CA 2분의 13, 13, 3분의 26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비정연파 교류전압과 전류에 의한 평균 전력은 약 몇 와트인가? 그러니까 소비 전력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소비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여기서 세타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비정연파에서는 같은 성분끼리만 곱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성분끼리만. 자, 먼저 기본파. 얘가 기본파, 얘도 기본파죠. 그럼 이 기본파의 전압 시료값은 루트 2분의 200 되고요. 전류의 시료값은 5 루트 2분의 1 되고요. 곱하기 코사인 얘와 얘 간의 위상차 3분의 파이는 60도죠. 코사인 60도 플러스. 자, 3고조파 볼게요. 3고조파 전압의 시료값은 루트 2분의 80 되고요. 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은 10 루트 2분의 1 되고요. 코사인 위상차를 보게 되면 2분의 파이는 90도이고요. 4분의 파이는 45도가 되죠. 45도만큼의 위상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45도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12.828 와트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에서 답을 찾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회로에서 I1, I2, I3가 다음과 같고 G3의 임피던스가 1옴일 때 부하 전체에 대한 복소 전력은 약 몇 볼트 암페어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 대한 조건을 회로에 적용을 해보면 I1은 2에 6분의 파이는 30도입니다. 2의 각도 마이너스 30도가 되고요. 자, I2다라고 하는 것은 5에 30도죠. 5에 30도. 그리고 I3다라고 하는 것은 5A다라고 되어 있으며 임피던스 3 같은 경우에는 1옴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1옴에
5A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두 개의 곱인 5V란 얘기죠. 여기는 5V죠. 각도 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복소 전력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복소 전력 PA다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곱에서 둘 중에 하나에 뭐를 취해야 돼요? 공액을 취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압은 E는 5예요. 그죠? 5의 각도 0도. 전류는 I는 I1, I2, I3를 뭐 해야 돼요? 다 더해야 되겠죠. 더해보시면 2의 각도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5의 각도 30도 플러스 5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11.06 플러스 J 1.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복소전력 PA는 전압 5 곱하기 공액을 취한다고 했다는 것은 요거가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되면 됩니다. 11.06 마이너스 J 1.5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55.3 마이너스 J 7.5라고 하는 값이 나오죠. 이것이 이제 유효전력이고 이것은 무효전력이고 이 전체는 피상전력이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식을 역 라플라스 변환하여라. 다음의 식을 역 라플라스 변환하기 위해서는 식을 약간 변형을 해야 됩니다. 하나씩 우리가 변형을 해보면 먼저 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5 분의 이 분자의 값을 S의 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5 더하기 S-3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2S 더하기 S는 3S가 되고요. 5 빼기 3은 2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에서 이만큼이 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식을 다시 한 번 더 적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 플러스 자, 이 부분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5를 제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1 더하기 4 분의 S-3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에서 이 S-3이라는 부분도 또 다시 변형을 할 건데 1 플러스 자, 여기에 이만큼이 완전 제곱식인 거죠.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이만큼은 2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 자, S-3이라는 거 대신에 S 플러스 1 빼기 4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변형을 해보면 자, 다시 한번 적게 되면 1 플러스 이 부분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 S 플러스 1 되고요. 빼기 요 4는 2 곱하기예요. 2에 S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요 1은 역 라플라스 하면 델타 t가 되고요. 델타 t. 그 다음에 요거는 s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 s잖아요. 코사인이네. 그쵸? 코사인 2t. 근데 여기 뭐 들어가야 돼요? 2a-t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요거 때문에. 자, 빼기 2에 s의 제곱 더하기 s2의 제곱에 2잖아요. 얘는 뭐예요? 사인 2t죠? 거기에 뭐 들어가야 돼? 2a-t가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 때문에.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델타 t 플러스 자 2a-t, 2a-t 똑같이 묶어보겠습니다. 에 코사인 2t 빼기 2의 사인 2t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다.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